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화분을 다육이 화분, 특히 다육이는 굵은 흙을 많이 쓸까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걸 잠깐 켰어요. 보통 화분 조성은 다 똑같아요. 밑에는 큰 거, 사이즈 큰 거, 중간에는 좀 잔잔한 거, 그거보다는 작은 거,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배양토를 보통 까는데요. 그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는데, 여기가 배수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수충. 여기도 배수충. 어,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배수충도 굉장히 큰 흙을 많이 쓰시죠. 그런 거. 심지어 휴가토, 난석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보통은 저희가 흙 넣을 때 마사를 많이 쓰는 이유도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땅에 있는 땅에도 구멍이 있어요. 흙과 흙 사이, 이렇게 하면 딱 붙었죠. 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보이시죠? 흙을 크게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해요. 여기 보이시죠? 틈. 여기도 흙과 흙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공중에 뜨면 틈. 여기도 보시면 틈 요런 게 보일 거예요. 요게 공극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든 공극은 생겨요.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위에서 불도저 같은 걸로 쭉쭉 밀어도 정말 미세하게 그래도 공극은 생기거든요. 공극이 없으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구리를 치시면 몰라도 아니면 일반 흙에서는 어떻게 하시든 공극은 미세하지만 결국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꼭 있어야 되고요. 공극이 없으면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장점에서 나오거든요. 통기성. 제가 얘기해 드렸죠. 뿌리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숨 쉴 때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극이 없어지고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산소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면 호흡량이 떨어지면 호흡을 해야지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이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전환이 안 되면 저희가 쉽게 보면 밥 먹었는데 소화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안 먹으면 사람도 똑같이 약해지잖아요. 식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뿌리가 왜 숨을 못 쉬는데 힘들어져요? 그럼 숨 못 쉬면 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뿌리에는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없으면 통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못해서 뿌리가 약해져서 결국에 시들시들하다가 킥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국의 최초의 제일 중요한 장점은 통기성. 얘기해드렸죠? 여기 지상부 쪽에서는 여기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 지하부에는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저번에 통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산소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래서 통기성이 딱 올라가면 바로 산소 공급량이 따라서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식물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보시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표면에서 요렇게 물이 흘러나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길을 따라서 요렇게 흘러가는 요 길이랑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따라가는 요 길이가 요 작은 물이 흘러가는 길이가 요쪽이 소포트 쪽이 길이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미없는 말인데 저희가 이빨로 앙냥냥냥 밥을 씻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이렇게 만약 쉽게 설명해도 사각형 고기가 있어요. 그럼 저 접촉면입니다. 요 면이 요렇게 씹으면 요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요게 물이 처음엔 요렇게 흐르지만 요런 식으로 가다가 요렇게 가야 돼요. 요만큼 늘었죠. 붙어도 늘어져요. 요렇게
사각형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에는 요렇게 쭉 흐르던 게 이제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잖아요.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점점 물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물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빠져나가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잖아요. 저희가 100km 가는 거나 50km 가는 거나 똑같은 속도로 가면 누가 더 빨리 가겠어요? 100km 훨씬 더 빨리. 속도를 얘기하면 되겠다. 거리 100km를 가야 되는 사람이랑 목표가 50km를 가야 되는 사람 똑같이 출발하면 50km가 먼저 도착해서 집에서 눈누나나 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길이가 작아질수록 화분 안에 있는 흙이 작아지고 공국이 조금 점점 줄어들수록 물이 흘러가는 길이는 길어지고요. 그래 비례해서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이 화분에서 오래오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다육이는 배수가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국의 큰 흙들 밑에는 제가 배수충 바삭 큰 거 아니면 휴가토 이런 거 난석 이런 거 까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공국이 클수록 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면 배수를 올라가면 바로 요거 건토. 흙이 식물은 건토를 조금 좋아합니다. 에잉? 하실 수도 있는데 뿌리 얘기해드렸죠?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영화에서 보면 물고문 할 때 보면 얼굴에 막 천 덮어서 물 뿌리고 하거나 입에 넣어가지고 물 막 넣으면 사람이 컬럭 하잖아요. 똑같아요. 식물도 흙 안에 적당량의 수분이 있는 걸 좋아하지 많은 걸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생식물, 그리고 뿌리에 목진화가 잘 된 거, 그저 습기를 잘 견디는 거, 하오리들 보면 뿌리가 막 이만큼 길게 내려가고 막 딱딱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목질화가 된 거라 그러거든요. 뿌리 그렇게 뿌리가 단단하게 목질화가 잘 된 친구들은 습한 데서 잘 견디는데, 우리 앞에 있는 다육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극을 크게 해서 배수량이 좋아 통기성 올리고 공급량 올라가고 배수력 올라가면 건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육이가 뿌리가 살아가는데 무지 좋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건토도 되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토양 화분 내에, 화분 안에, 심지어 토양도 똑같아요. 화분 안에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왜 물 주면 안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간략하게 한번 짧게 갈게요. 이 안에 물이 없으면요, 표면 화분 아우 뜨거 되잖아요. 30도 넘어가면 햇볕이 쨍쨍하면 뜨거 이렇게 되지만, 흙 안을 파보면 시원합니다. 흙이 말라 있을 경우. 근데 안에 습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습식 사우나로 변합니다. 푹푹 찝니다. 그리고 수분이 있고요, 양분이 흙이니까 양분, 저희가 배양토를 만들면 양분이 많아요. 흙 있고 양분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요,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산소 호흡을 하면 삼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대사작용을 하면 미생물도 온도를 확 올려요. 비료 혹시 천연비료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퇴비, 거름 이런 거 두엄 만들어 놓으면 위에는 모르는데 삽 넣어서 들어버리면 한여름에 푹푹 찌면서 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거든요.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된 열대물이거든요. 요것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건토로 만들어 주시면 통기성이 좋으면 거의 건토가 됩니다. 그러면 토양 내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져요. 근데 다 좋을 수는 없죠. 딱 요거에 대칭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단점은 딱 나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건토로 만들면 겨울이 추워요. 여름엔 시원하고 좋지만 겨울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가 집에서 가습기를 틀면 온도가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수분이 적어지면 열 전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돌려도 위에 공기가 건조하면 안 따뜻해.
이제 수분이 일정량 공급이 되면 따뜻해집니다. 요게 치명타. 화분 관리할 때 건토 토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국으로 인해서 토양이 잘 마르면 겨울에는 여기 딱 겨울 시즌에만 위험합니다. 겨울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물이 너무 잘 빠져요. 그래서 다육이는 괜찮아요. 근데도 너무 잘 빠지면 물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수분 보유력이 낮아갖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런 친구는 따로 소스통을 안 갖고 왔는데 물통으로 요런 걸로 뿌리 쪽으로 물 쪽 해서 잘라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다육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요거는 다육이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1년에 물을 봄에 한 3번, 많이 주면 3번 맞잖아요. 여름에 굶기고 가을에 한 3번, 겨울에 뭐 주는 분도 있는 1번, 1년에 몇 번 물을 안 줘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물을 많이 주시는 관엽 쪽 계통분들이 걱정하실 거고, 우리는 그만큼 물을 정말 적게 주기 때문에 요게 문제는 되는데 다육이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크게 다육이 쪽에서는 온도 빼고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을 하시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공국이 크게 만들어지면, 큰 흙을 쓰는 이유가 공국을 최대한 저희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공국이 만들어지면 통기성이 올라가서 산소 공급량도 올라가서 뿌리가 튼튼해진다. 아이고 화면 흔들렸다. 그리고 배수력이 좋아서 화분의 마름이 좋아지면 건토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건토가 만들어지면 토양 내 온도가 낮아져서 열천들이 없어 여름에도 식물의 뿌리가 안전하다. 요것만 간략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6월이잖아요. 슬슬 단수가 들어가야 될 시기가 되니까 단수 토양 여름철에 왜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그거는 제가 요거 그림들 보여드린다고 만들어 올 걸 그랬다. 그거는 타이핑을 해가지고 글자로 해서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간략한 정도니까 요런 거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요런 거 농업 용어 같은 건데 공극이나 통기성 이런 거 자꾸 들으시면 외워지거든요. 요런 걸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많아지시면 나중에 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요런 거 간략하게 용어 정보 같은 거 오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직원이 이만 일하러 갑니다.